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강의실이 햇볕이 많이 들어서 되게 환하네요. 그죠? 예. 여름에 좀 덥겠다. 그죠? 예, 여름에는. 겨울에는 햇볕 들어와서 좋고. 예. 오늘, 공연 중에서 우리 지난달에 시험 봤던 거, 예, 오늘 발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축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단에서 보내주거든요. 예, 9시 정각에. 예. 몇 분이 이제, 예? 좋다고요? 예. 내년에 받으시면 되죠. 내년 이맘때. 예, 받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냥, 열심히 안 하시고 그런 문자를 받으면 좀 미안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런 문자를 받아야 좀 보람도 좋고, 있고, 좋겠죠. 그죠? 예. 열심히 하시면 다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안 될 거는 없고요.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이제 구별하는 것까지 봤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중개, 대상물에서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제 중개대상물을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중개대상물이 뭔가에 대한 일단 포지션을 좀 잠깐 먼저 잡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동산. 예, 그 부동산 안에 뭐가 존재하는 개념이냐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대상물은 어디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부동산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죠? 예, 그런 이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하냐면, 이제 보세요. 중개 대상물은 모두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주죠. OX 한번 해볼까요? O죠. 예, 왜냐면 부동산 안에 중개 대상물이 들어가니까 중개 대상물은 모두 뭐예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이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모든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다. OX, X. 왜냐면 어디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밖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여기 빠지는 애들은 뭐에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중개대상물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첫 교시 때 이거 한번 좀 볼 건데, 이쪽에서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중개대상물. 이번 우리 28회 시험에서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우리 이제 보실 때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청와대 이쪽이죠. 청와대. 예, 청와대는 건축물이거든요. 예, 그러면 청와대는 중개대상물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답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청와대는 중개대상물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 청와대는 부동산인가요? 예, 부동산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어디에는 안 들어가요? 중개대상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거래가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될 수 없으면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개도 할 수 없는 거죠. 거래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 중개는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중개니까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을 좀 간단하게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볼게요. 중개대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 표현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워봤죠? 시행령 같은 말,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과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요. 또 판례가 인정하는 또 중개대상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결국에 이제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은 첫째 뭐가 있냐면 토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이 있다. 다음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라는 애가 있고,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또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또 중개대상물 이제 밑에 이제 판례를 좀 이렇게 실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중개대상물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중개대상물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은 일단 뭘로 정한다고 그랬냐면 법이나 법률로 일단 정한다고 그랬고요. 또 뭐로도 정한다고 그랬죠? 시행령으로도 정한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정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이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 이제 세 가지 있죠, 그죠? 첫째 이제 뭐 있냐면 임목이라는 애 있고요, 공장재단 있고요, 또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5개예요. 토지에서부터 광업재단까지 5개인데 일단 이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토지부터 좀 정의를 설명을 드릴 건데 토지를 정의하는 게 일단 학개론 시간에 토지가 뭔가 정의해요. 토지란 뭐다 이렇게 학개론 시간에 정의합니다. 민법 시간에도 토지를 정의 뭐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공시법 시간에도 토지를 정의할 건데 가장 정확한 토지의 정의는요. 공시법 시간에 정의하는 토지의 정의가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나머지는 이제 학문적이나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고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정의하는 토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토지의 정의를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닌데 가장 정확한 법률적 정의가 이제 학개론 시간,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정의가 되는 거고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토지의 정의는 경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개념 잡고 계시고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토지의 정의를 이제 뭐라고 여러분 배우셨냐면 이렇게 배우셨어야 돼요. 뭐 아닌 거를 토지라고 한다. 바다 아닌 거.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로 봅니다. 공시법 시간에는. 그래서 바다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는 등록을 시켜? 토지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바다가 아니면 다 뭐다? 토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세 가지 문제 드릴게요. 한번 좀 맞춰보세요. 토지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도로, 하천, 갯벌.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인 것과 토지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 중개대상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뭐를 찾아보는 거야? 토지와 토지 아닌 거 이렇게 찾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자, 토지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도로 토지인가요? 그럼요. 도로 토지지. 그 다음에 하천 토지인가요? 그럼요. 하천도 토지입니다. 이 지목이죠, 이거. 그 다음에 갯벌은 토지인가요? 갯벌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걸어가서 뭐 이렇게 뭐 조개도 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 낙지도 잡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갯벌은 토지가 아니에요. 왜 갯벌은 토지가 아니에요? 바다라서? 왜 바다예요, 갯벌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데. 그 최대 만조가. 그러니까 최대 만조라는 건 뭐죠? 바닷물의 수위가 꽉 찰 때. 그러니까 1년 중에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는 갯벌은 어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잠겨 있으니까 이 바다의 또 정의는 뭐냐면 최대 만조가 됐을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정의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최대 만조의 선에서 이제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육지 부분, 그걸 뭐라고 한다? 토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토지를 이제 배웠어야죠. 그럼 이 중에서 중개대상물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도로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천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요거 다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가 뭔가만 좀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물 한번 볼게요. 건축물은 가장 건축물의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우리 지금 건축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이게 뭔 주거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가 뭔 주거야? 이제 비를 피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 그지? 그냥 유연하게 하시면 돼.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비를 피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비를 피하려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붕. 지붕이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받쳐주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붕을 뭘로 받쳐요? 기둥이나 또는 벽, 뭐 이런 거가 있는 공작물을 건축물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와대는 건축물인가요, 아닌가요? 건축물이죠. 네, 근데 청와대도 건축물이긴 하는데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도 건축물이죠. 그럼 이거는 중개 대상물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건축물 말고 이런 얘기지. 건축물 말고 토지에, 여기에 있는 토지에 뭐 되어 있는 거,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또 중개 대상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정착물이 또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럼 정착물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합니다. 쉽게 이동이나 해체가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상태의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 쉽게 이동 해체가 안 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정착물 아니면 비정착물? 비정착물. 왜 비닐하우스는 비정착물? 쉽게? 이동은 안 되지.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이동해? 해체가 되는 거지. 자, 컨테이너. 비정착물. 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는 이제 뭐 중장비 동원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금방 움직이고 사람이 밀어도 밀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동 해체가 가능한 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이 건물은 정착물, 비정착물? 정착물. 이런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이동 해체가 거의 뭐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 정착물에는 건축물을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봐요. 건축물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었고 그 밖에라고 했으니까 이거 말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말고 토지에 들어가는 정착물이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예는 뭐냐면, 자, 판례가 인정하는 중개대상물이 하나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 3개를 좀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산이 있어요. 산. 임야라고 보통 얘기하죠. 산 주인을 알아보려면 뭐를 떼봐야 돼요? 응? 임야대장 아니고. 임야대장은 이제 뭐 면적이라든가, 이제 지목이라든지, 물론 소유자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임야대장은. 그러면 산의 주인을 알아보려면 가장 정확한 거 뭘 떼봐야 돼? 등기부. 무슨 등기부? 이 산은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를 떼봐야지.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누구로 나타나냐면 갑으로 딱 나타나요. 그럼 이거 산 주인은 누구 거? 갑 거가 되는 거죠. 확실히,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봤더니 나무들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심어져 있는,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목이라고 합니다. 자,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 수목이라고 해요. 수목 누구 거? 응? 갑 거. 갑 거. 네. 왜 갑 거? 정착물도 맞았는데 좀 다른 이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착물도 맞긴 한데 다른 이유. 왜 갑 거? 갑은 맞았어요. 이게 갑 건데 다른 이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천장을 잠깐 볼게요. 이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이제 텍스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 거? 건물 주인 거. 왜? 건물에 이렇게 정착돼 있다기보다는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이 건물의 외벽 타일 있잖아요. 타일 누구 거? 건물 소유자 거. 왜?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이걸 이제 붙어 있는 부동산, 이 원물이라 하는데 그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법률 용어로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한번 풀어볼게요. 붙었다 이거야. 그래서 합쳐져 있는 물건. 붙어서 합쳐져 있는 물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물건.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부합물. 그러면 이 수목은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하고 같은 개념이야. 그냥 토지로 보는 거야. 토지로 보니까 산에 있으니까 그냥 이건 토지 소유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똑같은 산이에요.
나무들이 이제 쪽에 있는데, 예, 이 나무들이, 이건 이제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 떼어보니까 갑이에요. 근데 이 나무의 수종이 오동나무예요. 자, 오동나무는 뭐 하면 좋아요? 관도 짜요. 예, 관도 짜고 또, 보통 이제 관보다는 가구를 좀 짜죠. 예. 그죠? 너무 부정적이다. 관. 예. 제가 강의 16년 차 됐는데, 관이라고 답변하시는 분 처음 봤네. 예. 관은. 관도 짜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오동나무가 관 짜기는 조금 아깝지. 예. 나무가 좀 원래 비싼 나무니까. 근데 주로 가구를 짜요, 가구. 근데 가구를 짜는 게 참 좋은 게 이제 오동나무인데, 이 결이 반듯하게 돼, 이게. 그 오동나무가. 그래서 이제 가구 짜면 좋은데, 옛날에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아버지들 말고요. 옛날 아버지들, 조선시대나 이때 아버지들이 딸을 이제 이렇게 낳잖아요. 예, 딸이 이제 출산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셨대. 뭐를 하거나 뭐를 했어요. 오동나무를 심거나 바쁜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바쁜 아버지가 있지만 옛날에도 바쁜 아버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 바쁘니까 심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야지 뭐. 심어놓은 나무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오동나무를 사기로 한 거예요. 바쁘니까. 가서 이제 사는데 다 자란 나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비싸기도 하고 지금 딸이 태어났으니까 몇 년 정도 있어야 이제 시집 보낼 거예요.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돼야 시집 보낼 거 아니야. 하니까 이 나무를 어린 나무 몇 그루를 이렇게 사놓는 거야. 예, 그러면 이 나무를 갑이랑 을이 뭐 한 거예요? 계약했지. 사고 팔고하는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표시해 놓고 싶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뭐라고?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해서 이 울타리, 내가 이제 산 나무에 울타리 딱 쳐놓고 울타리에다가 이거 누구 거다고? 을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야. 이걸 무슨 방법이라고 해?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꼭 명인 방법이 울타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다가 편만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새긴 방법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거 누구 거? 을 거지. 왜 을 거? 명인 방법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인 방법을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정을 하네? 우리가 인정하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이렇게 명인 방법이라는 것을 그 사람 소유권이다라고 인정하는 관습이 있어요. 이걸 이제 관습법상의 소유권 표시라 그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책에다가 이름 여기다 쓰는 수 있잖아요, 책에다가. 그러면 그 책은 누구 거예요? 그 이름 쓴 사람 거가 되는 것처럼 그런 관습을 인정하는 게 우리 이제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로부터 독립되는 거네. 그렇죠? 왜냐면 토지는 갑건데 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읊게 되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뭐가 아닌 거야? 부합물이 아닌 거지. 그러면 명인 방법을 안 돼 있는 건 여전히 부합물인데 명인 방법이 돼 있으면 토지로부터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그게 중요해. 동산, 부동산. 저거 우리 그림을 한번 좀 잘 보시고 한번 답변해 볼게요. 이게 동산, 부동산. 또는 얘를 좀 보셔도 돼. 정착물인지 아닌지. 나무가. 이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보는 거야. 해서 토지에 이렇게 있는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뭐? 건축물하고. 두 번째가 뭐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건물처럼 취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응? 건물처럼. 자, 그림 하나만 더 그려드릴게요. 산이 있는데 나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그리나요? 예. 저희 집이 다 화가 집안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지 세 분이 계신데 2분이 화가, 고모도 4분이 계신데 1분은 돌아가셨고 고모 이제 3분 남았는데 2분이 또 화가야. 형도 화가고, 저희 누나도 하나 이렇게 좀 그림 좀 좋아하는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다 이렇게 그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만 못 그려, 그림을.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도 다른 뭐 우리 뭐 그 형제나 뭐 이런 친척에 비해서 저가 또 잘하는 게 또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이 또 잘 못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가 또 좀 재능이 또 다르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그림 그냥 볼만하죠? 예, 자, 이 산은 누구 거냐면 갑건데, 나무 중에서 제일 비싼 나무가 뭘 것 같아요? 수종으로 따졌을 때. 나무 중에서 제일 비싼 나무. 소나무예요, 소나무. 근데 소나무는 비싸면 한 그루예요. 10억이 넘어가요. 한 그루에. 예. 엄청 비싼 나무가 소나무인데, 그렇게 비싼 나무가 이 산에 수천 그루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이거 다 이제 아무런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누구 거야? 다? 갑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그루 한 그루가 뭐 몇십억 가는 그 나무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갑이 어느 날 은행에 가서요, 이 산이랑 나무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은행 담당 직원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기는 한데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을까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려면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에? 그냥 해주면 신용대출인데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러면 뭐를 잡고 대출을 해줘야 많이 해줘. 그 저당권, 담보. 근데 담보를 잡으려고 보니까 이 토지만 담보가 되는 거야. 이거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나무는 뭐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서 대출이 거의 안 되거나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해서 이제 다른 방법이 있나 알아보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나무에다가 뭐를 해놓는 방법. 등기. 예? 나무에다가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무에다가 등기를 해놓으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목이라고 불러요. 한번 적어볼게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등기할 때 한 그루 단위로 등기하지는 않고요. 집단으로. 집단이라는 거는 최소한 몇 그루? 집단, 복수. 그러니까 최소한 몇 그루? 두 그루 이상. 한 그루 단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그루 이상은 돼야 등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기가 됐다라는 말에서 여러분 어떤 거를 캐치하셔야 되냐면 이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여기에다가 뭘 잡을 수 있겠어요? 저당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여기다가 저당권을 잡았다고 생각해 봐요. 해놓고, 뭐를 이제 많이 빌려줄 수 있어? 돈을 이렇게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원하는 만큼 돈을 이제 뺐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밀려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개념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 자,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임목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등기지, 그지? 요거는 등기가 됐고, 이거는 등기가 안 돼 있고. 자, 지금부터 다시 질문. 차이점을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차이점을 한번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추해서. 유추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원숭이 엉덩이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아니, 빨간 거 말고 그건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면 최후로 넘어가는 게 뭐야? 원숭이 엉덩이가 뭐가 되지? 비행기보다 더 백두산이 되잖아. 백두산.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가면 이게 백두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뭐가 된다고? 백두산. 이렇게 여러분 유추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 모든 공부하는 그런 텍스트를 따로 이렇게 외우고 이해하고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배웠을 때 이걸 자꾸 가지를 쳐서 다른 과목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그것만 하면 3개월 안에 붙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이게 재밌고 공부가.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중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출제위원들은 얘하고 얘를 잘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 중간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는 해야 되지만. 자, 그럼 봅시다.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기는 딱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리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매매. 뭐 그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두 개 다 중개대상물 될 수 있어.
근데 여기 칠판에 보면 그 말이 써 있어.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궁극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니. 그것도 이제 차이점이긴 한데,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 정답이야. 저당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를 설정할 수는 없어. 저당권은 못 들어가, 여기는. 왜냐면 명인 방법이라는 건 오로지 뭐만? 소유권만 표시한다고. 근데 얘는 등기가 됐으니까 소유권도 표시할 수 있지만 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야. 뭐가? 임목이. 중요하다는 거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한 거지. 그죠? 네, 그래서 명인범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임목의 궁극의 차이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잡을 일이 없으면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돈 들여가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를 잡을 이유가 있을 때. 저당권. 그럴 때 이제 이 등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두 개는 이런 거예요. 등기된 기업 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일단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뭐 됐다고요? 등기됐어. 그리고 기업의 재산. 이건 개인 재산이 아니야. 기업 재산인데 이거에 대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릴 거고요. 제가 뭐를 하나 좀 설명드릴 거냐면 포스코라는 회사 아시죠? 포스코. 이 포스코가 이제 옛날에는 포항제철이라고 불렀는데 얘가 기업 가치가 한 100조 정도 되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죠. 그죠? 정말 아주 유명한 회사.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한 그런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만 생산하는 그 강판 같은 것들이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철판도 많이 생산해. 예를 들자면 우주선에 들어가는 철판 포스코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철판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큰 기업인데 이 포스코가 100조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갖고 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번 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뭐가 이제 포스코 재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토지도 있고 공장, 건축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거. 제가 이거 공장재단을 한번 보고 싶어서 12년 전에 포스코를 견학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인터넷에 이제 그 예약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 포스코 기념관이 있어요, 포항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 포스코에서 관광 버스를 보내요. 거기 이제 버스 타고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여러 사람 예약을 하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포스코를 이렇게 한 바퀴 투어를 하는데 기념관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맞은편이 포스코의 이제 건물인데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서 나오는데요. 딱 한 번 내려요. 어디서 내리냐면 공장 하나를 실내를 들어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거든. 근데 그게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 근데 이렇게 해서 투어에서 나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야, 이 공장이. 그러니까 토지 광활하겠죠. 그리고 거기 안에 뭐가 굉장히 많겠어요. 공장, 각 공장, 뭐 여러 가지 공장이 있고 또 뭐 사무동도 있고 창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건축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 건축물 안에는 뭐가 또 많이 있었냐면 기계, 장비, 설비, 뭐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도 특수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고 놀랬던 건 선박인데 공장 안에 선박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선박은 뭐 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선박이냐면 제가 이제 견학 갈 때는 호주에서 철강석을 배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철판을 만든데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뭐 수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배인데 제가 태어나서 본 배 중에서 그렇게 큰 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배가 몇 톤 정도 돼요? 라고 했더니 4만 톤 정도 된대. 근데 그 4만 톤이면 이제 그냥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세월호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가 큰 배잖아요. 세월호가 5천 톤밖에 안 되는 배야. 그러니까 그 세월호의 8배 정도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가 공장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장이 얼마나 커야 되겠는지 그냥 대충 상상이 되죠. 그죠? 그런 배가 2척이나 있대.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이 되는 거지, 이것도. 그 다음에 포스코 명의로 항공기도 있어요. 굉장히 비싼 강판은 다 항공기로 수출을 한답니다. 이 항공기.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특허권 같은 거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 지적 재산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좀 커지는 게 지적 재산권이죠. 그렇죠? 네, 이런 지적 재산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이제 재산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장 돈 될 만한 거를 한번 좀 꼽아볼까요? 뭐가 좀 백조나 되는 엄청난 가치를 이룰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토지, 건축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뭐가 돈 되는 거야? 이런 특허권이 훨씬 더 돈 되는 거야. 이런 거 뭐 몇 조밖에 안 돼. 이런 거 다 해봐야. 근데 이런 기술력, 여기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거 엄청난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가치를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하우도 엄청 많을 테고요. 그죠? 예.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왜 한 개로 만들어지면 좋아? 이걸 한 개로 만들어서 등기하는 거야. 이걸 한 개의 물건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당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이게 개별로는 저당권을 못 잡는 것도 많아요. 개개에 보면 기계, 장비, 설비, 자동차는, 자동차 빼고, 기계, 장비, 설비는 저당권 못 잡잖아. 그지? 그리고 특허권도 저당권 대상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빼면 기업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등기해 놓은 거. 이거를 무슨 재단이라고 해? 공장재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공장과 공장재단은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요? 공장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공장재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자, 광업재단은 뭐냐면 우리나라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70년대, 80년대 요때만 하더라도 추우면 못 됐어요. 연탄 뗐죠, 연탄. 그죠? 연탄 이렇게 갈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래? 연탄 갈아보신 분. 아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탄 갈아보신 분. 그래, 안 갈아보신 분들 괜찮네? 예. 그 연탄을 안 갈아봤다는 얘기는 좀 세대가 좀 젊은 세대죠, 그죠? 예, 연탄 갈아봐요. 연탄 갈을 때 집게로 막 드러내가지고 부엌칼로 잘라가지고 위아래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골치 아픈 작업인데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우리나라 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생각나는 기업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 연탄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았어요. 강원탄자 같은 거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탄 캐요, 안 캐요? 캐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떼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뉴스 들어보니까 연탄 값이 뭐 공장도가 440원이어서 520원으로 올라간대. 예?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자꾸 올리냐면 그냥 땅 속에서 캐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린 건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해서 이제 그 광업 기업이 광물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광업권이랑 체결할 수 있는 기계 장비 이런 거를 합쳐서 등기해 놓으면 그게 뭐야? 광업재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업재단에서 가장 돈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건 별로 돈 안 되고 뭐 채굴권을 뭐라고 한다고 좀 전에? 광업권을 광업재단에서는 가장 돈 될 만한 그런 지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권이나 광업재단 이런 거를 등기해서 그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이용해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중개대상물은 토지가 있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명인박물을 갖춘 20개 집단. 그리고 또 이제 시행령으로 저런 게 뭐 있어요?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얘를 중개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뭐를 많이 중개하겠어요? 토지랑 건축물 이런 거지 많이 중개할 거예요. 시험에는 대부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좀 설명드릴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하고 하천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보려고 해요. 판단 기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중개대상물이 되려면요.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면 중개란 결국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되면, 거래가 될 수 없으면 중개할 수가 없는 거지. 가능성이 0%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청와대는 분명히 부동산이죠. 예, 근데 청와대는 뭐가 될 수 없나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데, 이유는요? 사적 거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이제 가볼게요. 요거 이제 도로하고 하천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도로, 하천 둘 다 토지인데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는 별개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도로는 중개 대상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는 별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 차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도로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자, 왜 없다? 도로를 중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내가 여기 앞에 있는 큰 도로를 반 좀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담 쳐놓고 지나가는데 뭐 1,000원씩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게 말도 안 되잖아. 예. 근데 이 도로가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도로가 무슨 도로와 무슨 도로로 나눠지냐면 공도와 사도로 또 나눠지거든요. 공도는 누구 거? 나라 거. 그럼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사도는 누구 거? 개인 거. 이거는 또 중개 대상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옛날에 우리 출제위원들은 도로 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로에 공도도 있고 사도도 있는데 말 그대로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분쟁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이의제기 같은 것도 많았고 뭐 이랬어요. 이번 시험도 이의제기가 20문제나 올라갔거든. 근데 이제 발표가 오늘 되긴 했는데 뭐 받아줬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도는 안 되지만 사도는 될 수 있잖아. 왜냐면 사도는 누구 거야? 개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 거. 그리고 이거는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 잡고 하천도 볼게요. 하천은 누구 거 이런 개념이 옛날에는 하천을 100% 국가가 소유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천은 지금은 사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천이 사유화된다는 개념이 뭔가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천을 사유화한다는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자, 하천이 이렇게 이제 지나간다고 봐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내가 땅을 좀 갖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지목으로 전을 좀 갖고 있었어. 그럼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그래요. 강산이 어떻게 변해? 진행 방향이 생겨요.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강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 방향이 생기는 거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하천화되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이 하천화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전으로 남는 부분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천화된 부분은 우리 측량을 해야 돼. 측량. 왜냐면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측량을 해서 여기는 뭐를 바꿔야 돼? 지목을 변경해야 돼. 뭐에서 뭐로? 전에서 하천으로 지목 변경을 해줘야 돼. 여기는 그대로 전으로 두고. 그러면 필지가 분할이 되나요? 예. 왜냐면 지목이 다르면 필지가 한 필지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번이 여기가 뭐 7번지였으면 여기 7번지 주고 여기는 7-1 이런 식으로 이제 7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야. 자, 7번지 누구 거? 이거 원래 개인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건 7번지 누구 거야? 개인 거. 자, 7에 1번지 누구 거? 이것도 개인 거야. 왜 개인 거야? 원래 소유자가 개인이었으니까. 하천으로 변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목만 변경하고 사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사유지인 하천이라 그래요. 많지는 않아도. 그러면 하천은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 국이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하천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하천 이런 건 중개 대상물 될 수 없고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중개 대상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건 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돼. 그래서 요즘에 출제할 때는 이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쳐요. 수험생 수준들이 높아져가지고 옛날처럼 두리뭉실하게 출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복수 정답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해서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 사적 거래가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야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내 시험에 잘 나오는 건지 뭐 잘 나오냐면
선박을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선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박은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한번 봐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는 또 뭐야? 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만 해보세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예? 예.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왜 없어요? 없잖아 여기. 없잖아. 근데 왜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었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치? 얘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선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요. 얘를 중개할 수 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속해 있는 공장재단을 중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공장재단을 중개하는 거지 선박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얘가 왜 되게 잘 나오냐면 계속 물어요. 시험에. 선박이 될 수 있냐라고. 그러면 한 3번 정도 계속 이렇게 이제 보다가 보면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민법 시간에 이걸 배워요. 민법 시간에 뭘 배우냐면 선박을 준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는 그렇게 그냥 강의해. 얘도 부동산으로 본다고. 그리고 등기법 시간에는 또 더군다나 이런 걸 또 배워요. 선박을 등기할 수 있다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정리하면 선박은 부동산으로 보던 등기를 하던 불문하고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이유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개입 가능성. 이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과 아파트를 상속받는 과정을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냥 물건은 아파트야. 그냥 물건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거래하는 거니까. 근데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그 아파트가 뭐 되는 과정에 상속되는 과정에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걸 개입하겠어? 상속에 개입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청부살인이지 그거. 그 사람 죽여줄게 이런 얘기밖에 더 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요 3가지를 이해하시고 요거 3가지는 이해하시고요. 요거 5가지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치? 예, 요거 5개는 기억하고 저거 3개는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어디까지 설명이 됐냐면 35페이지 이제 그 상단 부분까지 설명이 됐고 양가로 6번에 중개대상 권리를 좀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 중개대상 권리는 요런 개념이에요. 예, 자, 우리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대상인 물건도 있지만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권리에는 2가지 권리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권과 무슨 권이 있다고 그랬지? 물권과 채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물권과 채권이 득실 변경이 되어야 중개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득실 변경의 원인에는 크게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어떤 행위를 해서 득실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률의 뭐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득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매매는 법률 규정, 법률 행위. 법률 행위잖아요. 자, 상속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중개는 어떤 권리든 간에, 어떤 권리든 간에, 물권이든 채권이든 간에 원인이 뭐일 때? 법률 행위일 때 이게 개입이 되는 거지. 근데 법률 뭐에는요? 규정에는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우리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아직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배우셨을 텐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저당권은 들어는 보셨죠? 유치권도 혹시 들어보셨네? 예, 뭐 그냥 제목이라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당권은 중개가 가능한데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될 수 없냐면 저당권은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득실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당권 설정 계약. 근데 유치권은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권리가 유치권이야.
그걸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중개가 뭐 할 여지는 없는 거야.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해서 정리 다시 해볼게요. 어떤 권리든 간에 원인 행위가 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 행위가. 그렇게 어떻게 그 권리가 득실이 되는지 해서 법률 행위가 존재하면 되는 권리고 그런 게 없는 경우라면 안 되는 권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중개계약 하겠습니다.